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이 들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법이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돌이켜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구나.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잘못을 뉘우치거나 안타까워함. 맞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이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고백할 걸, 사업을 시작할 걸, 세계 여행을 떠날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 꿈을 따라갈 걸.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평생 마음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제는 그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후회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앞으로의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올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용기를 내어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쑥스러워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고마워하면서도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친구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인사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아버지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말을 하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제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특별한 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전화기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직접 만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전하십시오.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뤄왔습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건강할 때, 이런 말들로 얼마나 많은 꿈들을 묻어버렸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5살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항상 미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노년에는 이제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노인 미술교실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은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지역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 70? 80?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오늘 시작한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첫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년 후, 5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시작한다면 그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을까요? 반대로 오늘도 미룬다면 그때도 여전히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나요? 여행을 떠나고 싶었나요? 자서전을 쓰고 싶었나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나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을 오늘 내디드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2걸음을 걸을 수 있고 모레는 3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당신은 놀라운 거리를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어.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한 사람쯤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가족, 불공평했던 상사, 또는 우리 자신을 실망시킨 바로 우리 자신. 그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견딜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형은 3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고 그 후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60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동창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문득 형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돈이 형제보다 중요했나? 그는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형, 나야. 전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형? 그 말에 형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두 사람은 그날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동창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을 왜 그렇게 낭비했을까요? 다행히 그의 암은 초기였고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두 형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응어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어리석었던 결정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 나를 용서해.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든 당신 자신이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해방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네 번째 교훈입니다.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역사상 가장 긴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하며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 연구했습니다.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80년 연구의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한 것입니다.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우리는 종종 관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야. 친구들과는 나중에 만나도 돼.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흐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있습니다. 제 이웃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일에만 매진하셨습니다.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도, 운동회도, 졸업식도 대부분 놓쳤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 가자. 은퇴하면 손주들과 많이 놀아주지. 그렇게 약속만 하시다가 어느새 자녀들은 다 자라 독립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집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돈은 많지만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내 말 잘 들으게.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딱 한 번뿐이야.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도 딱 한 번뿐이야. 그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사라지는 거야.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래된 친구를 만나십시오. 이웃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투자, 관심의 투자, 사랑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다음에 이런 핑계로 관계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십시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니? 한마디면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찾아뵙거나 전화드리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계속 넣어야 잔고가 쌓입니다. 인출만 하면 결국 바닥이 납니다. 사랑을 넣으십시오. 시간을 넣으십시오. 관심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돈이나 명예가 당신 곁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곁을 지킵니다.
지금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5번째 교훈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건강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중년에는 가족 부양하느라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운동하지 뭐. 한두 끼 거르는 게 뭐가 문제야. 담배 하나쯤은, 술 한 잔쯤은 그렇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인 무리가 언젠가는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누워서야 깨닫습니다. 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선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일벌레로 사셨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고 정년 퇴직할 때 큰 송별회도 받으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겠다. 하지만 은퇴 6개월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평생 무리하신 결과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우신 선배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서 뭐 하나 쓸 수가 없는데,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십시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릎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으십시오. 걷기가 힘들면 수영을, 수영이 어려우면 스트레칭을, 무엇이든 몸을 움직이십시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먹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충 끼니를 때우고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나이 들면 입맛이 없다며 적게 먹습니다. 하지만 영양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골고루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드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짠 음식은 줄이십시오.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괜찮아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넷째, 충분히 쉬고 자십시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휴식은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쉬십시오. 낮잠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쁜 습관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끊으십시오.
과음을 하신다면 줄이십시오. 이 나이에 뭘 끊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후회 없는 삶은 건강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6번째 교훈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불평하며 사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없는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돌아가시고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게 많아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감사할 게요? 무엇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감사하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감사하죠. 아침 식사가 맛있었어요. 감사하죠.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지금 당신이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눠주잖아요. 감사하죠. 삶은 감사할 일로 가득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작은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작은 것들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습관입니다.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오면 길이 질퍽하네 대신 농작물이 잘 자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서 불편하네 대신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멜로디 비티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의미를 밝게 하고 오늘의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을 위한 비전을 창조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에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잠시 이 방송을 멈추고 지금 당장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건강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기적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7번째 교훈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뭐.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에게는 여전히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무료함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야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맨손으로 일구어온 삶의 이야기.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면 좋겠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삶을 글로 옮겼습니다. 2년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만 나눠주려고 했는데 손주가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저 평범한 줄 알았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제 나는 알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귀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축복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은 보물입니다. 그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십시오. 손주들에게, 이웃의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봉사활동도 좋고 이웃을 돕는 작은 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셋째,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넷째, 유산을 남기십시오.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남기십시오. 다섯째,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미소를 지으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의미를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때 당신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더 큰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용기를 내어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둘째,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셋째,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마음속 응어리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넷째,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섯째, 건강을 소중히 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여섯째,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으며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일곱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하십시오.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것이고 때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1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한 감사가 당신의 하루를 행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이 있고 내일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메리 올리버의 질문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이 짧고 소중한 인생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의미 있게 사랑으로 가득하게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